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리플의 에스크로가 지금 정말 XRP 가격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물량이 약 1000억 개인데 그 중에서 약 370억 개 물량이 이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이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시장의 유통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이제 그 리플 토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기사가 나오고 있고, 향후 리플 쪽에서는 이 에스크로 정책 관련해서 어떤 변화는 없을 것인가, 또 이것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좀 수익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시작을 해서 보조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수익을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 우리가 놓치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실 거고, 많은 재미를 좀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좀 쌓이시게 될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어떤 장이든지 잃지 않을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에서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인판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계속 걷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리플뿐만이 아니고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에스크로 정책이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리플의 전문 분석가는 리플의 에스크로 시스템이 리플 가격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공급을 제한해서 향후 가격 급등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일단 일부 투자자들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리플이 매달 1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에서 해제하는 방식이 시장에 과도한 공급 압력을 준다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분석가는 리플은 실제로 대부분의 물량을 재잠금하고 있고, 또 이런 방식은 공급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도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의 총 발행량은 1000억 개이고 그 중에 560억 개 이상이 현재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측에서는 지난 2017년 신뢰 확보를 위해서 약 550억 개 XRP를 에스크로 계좌에 잠갔고 매달 10억 개씩 해제를 하되 실제 사용량은 판매되는 물량들은 2, 3억 개 수준에 그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에스크로 이제 락업 해제하는 목적도 대부분 시장 조성자 지원과 또 결제 인프라 운영, 생태계 성장 등 실수요 기반에 집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이 보유 중인 에스크로 물량은 이제 많이 판매가 어느 정도 되어서 365억 개로 줄어든 상태이고, 분석가는 이 같은 점진적인 락업 해제는 시장을 오히려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ETF 도입과 그리고 ODL, 바로 국경 간 결제 솔루션 등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공급이 오히려 부족해지는 수급 쇼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 촉진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인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점진적 해제 가 시장을 안정시킨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핑계 불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락업 해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시장의 유통량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도 이렇게 점진적인 해제에 대한 지금 이제 구차한 변명이라고밖에 좀 볼 수가 없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플의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최근에 언급을 한 것이죠. 자, 솔직히 우리 회사가 XRP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고 또 이를 판매했다고도 비판받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락업 해제를 하는 이유가 이제 기관에게 판매를 하면서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고 또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좀 밝혔는데 이것은 리플 측의 입장인 거고 이 에스크로 물량을 계속 판매를 하면 할수록 이 수급의 원리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의 CEO도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XRP를 지금만큼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도 곧 종료가 될 것이고요. 또 ETF 출시도 곧 임박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ETF가 출시가 되게 될 경우 이제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인데, 그러면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하면서 그렇게 사업 자금을 따로 마련할 그런 그런 명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에는 ETF 출시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현재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바로 6월 16일 가상화폐 운명의 날이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SEC의 최종 판결의 지금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뉴욕 증시 ETF 현물 승인이 현재 다가오고 있는 날입니다. 여기서 이 최근 SEC 같은 경우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제출했었던 ETF 승인 여부를 오는 6월 17일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실제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월가 자금 유입 기대감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또 JP 모건에서도 ETF가 출시가 된 이후 1년 안으로 최대 8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 17일 날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리플에 대한 선물 거래량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많은 이제 국가 단위 기관들에서도 리플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계속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의 얼트캐피털, 그리고 이 사우디의 비보 파워, 또 중국의 웨버스, 미국의 웰지스틱스 등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전략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이제 소송이 마무리된 이유가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리플의 위상은 계속해서 격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급등 흐름의 초입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리플의 갈 길은 굉장히 지금 멀리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 2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리플을 싸게 살 수 있을 때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선점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다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급등하기보다는 계속 변동성을 유발하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오히려 이런 상승장일수록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하락 흐름 속에서 손절로 이 코인시장을 떠나버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원금을 계속 잃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린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에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코인장에 지금 이 일본에서 지금 불어오는 굉장히 큰 악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체크를 꼭 해줘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에만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 금리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일본의 국제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의 국제 금리 상승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최근 미국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지금 다시 강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일본의 국제 금리도 지금 미국 국제를 상회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자금 이동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일본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계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자금 이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미 증권 투자 축소와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이 자금을 빌려왔었던 것을 이제 다시 상환할 때 이 이자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른 국가들에 들어갔었던 자금들이 많이 이제 유출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작년 7월달 일본의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났었고, 그 영향으로 8월 초에 바로 이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장 모두 다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일본의 상황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녹록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 이런 장기 국제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엔케리 청산 리스크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미리미리 꼭 대비를 해줘야 되고, 현재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건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엔케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8월달 사례를 보면은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엔케리 청산 공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조정세가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비중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 급락 흐름을 좀 미리 대비해 주신 이후에 바닥을 다졌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반등 흐름, 바로 보너스 수익이죠.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지만,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한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강력한 호재로 변환시키면 이 과정의 보너스 수익도 두둑히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돈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자,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은 제공되고 있지만 이것은 실시간이 아니죠. 자, 정보의 생명은 곧 신속성과 폐쇄성입니다. 자, 남들보다 단 1분이라도 빨라야 가치가 있고, 또 노출이 되지 않는 정보들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